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RSI와 인걸핑 캔 활용을 해서 변곡점을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SI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과매수, 과매도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죠. 과매도는 30 이하, 과매수는 70 이상일 때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인걸핑 같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고점을 만들어 갈 때 이 신고점 부분에서 RS 과매수 구간이 형성이 되면은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과매수 구간에 도달했을 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과매도 구간에 도달했을 때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을 우리가 박스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박스권이 아니라 추세 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RS 과매수 구간을 그려도 전고점을 뚫고 강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물론 따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RSI 기준으로 올라갔다가 인걸핑이 나오게 되면 그 매도 인걸핑이죠.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다시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 이 직전 고점 있죠? 이 직전 고점을 강하게 뚫으면은 이 밑으로 다시 안 내려오고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런 거를 배제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RSI 고가를 찍고 이 구간에서 만약에 한 5%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 전고점을 살짝 뚫고 다시 이 지점 있죠? 전고점 아래 부분에서 이 전에 떨어졌던 5% 이상의 변동폭을 만약에 더 깨버린다면 추세가 이렇게 변곡점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했는데 이 전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에 이 하락의 변동폭을 다시 그 이상 떨어지게 되면 추세가 변곡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겠죠. 예를 들어서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RSI 저점을 찍고 반등폭이 만약에 4%였다. 근데 만약에 다시 4% 정도 올라갔다가 전저점을 뚫었어요. 그러면은 전저점이 계속 만약에 추세가 하락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다시 전저점을 뚫었다가 4% 이상의 변동성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살짝 눌렀다가 이렇게 추세가 변곡점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를 실제 어떻게 우리가 선물시장을 활용해 볼 수 있을까? 지표에서 AI 인걸핑 캔들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2530개 라이크를 받은 지표가 있습니다. 이거를 추가를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셀 MIT라고 나오죠.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이제 그 RSI 고가를 찍고 매도 인걸핑 캔들이 나오면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바이 MIT 같은 경우에는 RSI 저가를 찍고 인걸핑 형태의 패턴이 나오게 되면은 이 바이 MIT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간을 매수 매도의 시그널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위아래가 박스권이라면. 근데 이거를 매수 매도의 시그널로 본다기보다는 구간을 추세의 변곡점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활용해도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종목이 골드인데 골드가 지금 쭉 가다가 여기 볼게요. 이런 식으로 바이 MIT라고 나오죠. 여기 바로 이제 RSI 저가를 찍고 매수 인걸핑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요거를 보고 우리가 매수를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것보다는 이 부분에서 새롭게 저가를 이렇게 체크하는 겁니다. 저가를 체크해 놓고 저가를 깼죠. 저가를 깨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올라갔죠? 그러니까 166틱 정도가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만약에 시세가 돌파했다가 이렇게 다시 반등이 나올 때 이 166틱 이상의 추세가 이렇게 위에서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추세가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변곡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림이냐면은 이렇게 전저를 뚫고 그냥 가버렸단 말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 번째 저점이 나왔죠. 그럼 이 부분도 똑같이 저가를 체크를 하고요. 저가를 체크하고 반등폭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자, 반등폭이 얼마나 나왔죠? 139틱 정도 나왔습니다. 자, 0.59% 정도. 그러면은 이 돌파가 나올 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돌파가 나오기 직전에 이 반등폭을 계산해보고 대략 한 0.6% 정도잖아요. 그럼 다시 돌파시켰다가 안쪽으로 들어올 때 이 자리부터 0.6%가 상승이 나온다면 이제 우리가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매수를 들어가 볼 수 있겠죠. 0.6% 정도가 대략 한 이쯤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 언저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추세가 변곡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뭘 들어가는 거예요? 매수를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고점의 저항 부분 이렇게 우리가 올라가는 거를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지금 바이 MIT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가를 터치를 했어요. 이 부분에서 반등이 이 정도 나왔습니다. 146틱 정도. 그러면 다시 이 구간을 건드렸다가 146틱 이상의 추세가 나온다라면 뭘 들어가는 거예요?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타점은 바로 이 자리가 되겠죠.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바이 MIT 바로 직전 저점이죠. 그 여기서 반등이 얼마나 나왔냐면은 반등이 대략 한 157틱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살짝 저점을 깼습니다. 원래 만약에 저점을 깼을 때 이 부분에서 157 이상의 추세가 나온다라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반등폭이 약하니까 이거는 뚫릴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뚫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 이 자리에서 우리가 뭘로 보는 거예요? 57틱 이상의 추세가 만약에 나온다라면 그러면 여기가 바로 이 직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이런 데서 우리가 본격적인 추세가 나올 때 매수를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들어갔을 때는 이 변동폭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꺾일 수도 있잖아요. 추세가. 완벽하게 추세가 변곡점이 나온 게 아니죠. 그래서 직전 저점을 뚫었을 때 직전 저점의 반등폭을 계산을 해서 다시 회복을 시켜줄 때 직전 저점의 반등폭 이상의 변동성이 나온다면 추세가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레리 윌리엄스의 변동성 돌파 전략을 약간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종목도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은 지금 나스닥을 볼 건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런 구간입니다. 자, 이렇게 셀 MIT 그럼 이게 RSI 고가와 인걸핑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하락폭이 얼마나 됐냐면은 65포인트죠. 그리고 다시 전고점을 뚫고 여기서 셀 MIT가 또 나왔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떨어진 변동폭 있죠. 전고점을 돌파되기 직전까지의 최저점을 이어보면은 32포인트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매도를 들어갈 때는 이 신고점을 찍었을 때 이 기준으로 다시 가격이 올라갔다가 이 전고점을 회복을 시켜줄 때 전고점에서 다시 안쪽 들어올 때 이 자리에서 얼마만큼의 추세가 나온다라면 37포인트 이상의 추세가 하락으로 나온다면 매도를 진입해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저점을 지금 두 번을 만들었습니다. 깼을 때. 자, 그러면은 이것도 요거 만들고 전저점을 깼을 때부터 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변동폭이 얼마나 된 거예요? 76포인트. 그러면 다시 전저를 깨고 요 자리부터 76포인트 이상의 추세가 나온다면 우리가 매수 들어가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요 자리가 바로 이제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 지표를 깔아두시고 전고점의 변동성 그 이상의 추세가 나온다라면은 매도로 들어가면 된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이렇게 추세가 지금 이만큼 하락이 나왔잖아요. 23포인트 정도. 그러면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돌파를 할 때 13포인트 이상의 변동성이 나온다라면은 뭘 들어가는 거예요? 매도를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뒤에 계속 이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추세가 급락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나스닥 매매를 할 때 굉장히 잘 활용해 볼 수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도 바이 MIT 나왔죠. 자, 여기서는 변동폭이 해봤자 30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파했다가 이렇게 올라올 때 여기서부터 얼마나 보는 거예요? 11포인트 보는 거죠. 11포인트. 그러니까 요즘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서 단기 눌림 이후에 변동성 73포인트 이상의 변동성을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겠죠. 지금 5일 같은 경우에도 계속 전저를 깨면서 가고 있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변동,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5T. 그 다음에 다시 회복을 시켜주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5T 이상 올라가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 자리부터 우리가 뭐 들어가는 거예요? 매수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살짝 눌렀지만 전저점에 손을 잡고 급등 시세나 급락 시세의 초입 그리고 이 변곡점 시세의 초입을 이 변동폭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고를 돌파했을 때 이 전고 돌파 직전의 하락 변동폭을 다시 고점에서 이 변동폭 이상 깨면은 여기서 매도를 진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전고 전저 그리고 RSI와 이 변동폭 그 다음에 캔들 패턴을 활용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 하나 배워봤습니다. 함투사에서 승률 90% 이상의 나스닥 시가 베팅을 무료 체험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투사 네이버 카페에 가입해 주시거나 고객센터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